저희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머신러닝, IoT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능이 저는 바둑을 잘 모르지만 단순한 바둑이나 사람의 생각을 읽는 거에 멈추지 않고 정말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미 여러 가지 솔루션들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포함을 시켜 확장을 되고 있고 저희는 이런 기능들을 디도스 솔루션으로 접목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접근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도스 장비는 이제는 머신러닝 기반으로 평상시에 데이터를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데이터를 학습을 하게 되면 내가 평상시에 어떤 상황이 가장 노멀하고 정상적인 상황인지를 구별하고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능들은 별도로 관리자의 설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디도스 장비는 지나가는 트래픽을 자기가 보고 자동으로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학습을 한 결과를 어느 쪽으로 반영을 해볼 수 있냐고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임계치 설정들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매번 관리자가 NMS가 됐던 다른 여타 솔루션, 모니터링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의 PPS가 얼마인지, 스루풋이 얼마인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계치를 딱 지정하는데 그 임계치는 제가 만약에 100만 PPS가 저희 기준이면 100만 PPS로 설정할까요? 아닐 겁니다. 보통 정상 사용자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120만이나 150만 정도 여유 있게 설정을 할 겁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공격을 막는 게 아니고 공격을 줄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장비가 내가 평상시에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데이터를 설정을 할 수 있다면 이 임계치 설정은 자동으로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관리자는 내가 서비스하고 있는 트래픽 서비스에 대해서 임계치를 따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임계치 기능뿐만 아니라 장비가 학습된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 패턴은 분명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단순한 스레스홀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으로 하든 수동으로 하든 어쨌든 정상 사용자의 피해를 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비가 만약에 어떤 특정 공격자에 대한 정확한 패턴을 학습을 하고 나서 이런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낸다면 동적으로 정확한 비정상 사용자, 정확한 비정상 트래픽에 대해서 차단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이러한 동적 패턴 생성이 가능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단순히 스레스홀드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상 사용자와 공격자, 비정상 사용자를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스트레스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임계치 기반 동적 패턴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다수의 본넷으로 낮은 레이트로 공격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방어가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을 또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정말 낮은 레이트로 설정을 하게 되면 정상 사용자까지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차단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공격의 근래 유형을 보게 되면 정말 정상 사용자보다 낮은 범위, 봇들은 1% 미만의 리소스만 가지고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그 공격들은 절대로 앞단에 있는 보안 장비, 디도스 장비에서 차단이 불가능할 겁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말 좀 쉽게 얘기하면 제가 서비스하고는 어플리케이션, 백엔드 어플리케이션들이 얼마만큼 리스판스를 잘 주고 있냐를 보는 겁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이 정말 PPS도 이상 없고 서비스도 트래픽도 괜찮은데 정상인데 서비스가 자꾸 지연되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낮은 레이트에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탐지가 되고 방어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는 사용자의 1차 검증은 자바스크립트로 하는 정상 사용자를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정상 사용자면은 장비가 만들어진 어떤 브라우저의 핑거프린팅 정보, 다양한 정보가 조합된 자바스크립트를 다시 리프레시해서 응답을 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차단되는 로직이 동작할 겁니다. 만약에 1차적으로 자바스크립트 기반 어떤 스크립트 형태의 기반으로 저희가 사용자 검증을 했는데 그래도 서버 쪽은 계속 느려진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얘는 2단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바 캡차라는 걸 띄웁니다. 캡차는 정말 사용자의 입력이 들어가야지만 리스판스가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2차적으로 사용자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비헤이비어 방식, 이 두 가지랑 어떤 특정 사용자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특정 IP가 그 IP에 대한 패턴을 자동으로 동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관리자는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고 패턴이 사라지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격들도 같이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본넷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작년에 러시아은행 쪽에 공격했던 본넷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임계치를 학습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본넷인데 내가 특정 임계치를 기준으로 공격을 쏘고 있는데 갑자기 차단이 돼요. 그러면 임계치를 자동으로 낮춥니다. 임계치를 자기가 반응을 해서 낮추고 절대로 걸리지 않는 범위를 찾은 다음에 그 범위를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본넷 수는 필요한 만큼 더 붙이면 되니까요.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고 이 공격이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저희가 활성화되고 있는 IoT 디바이스를 활용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발생한 공격이고 굉장히 지능적이고 위험한 본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패킷이 암호화된 경우, 암호화된 프로토콜을 통한 공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SL에 대한 복구와 포인트를 디도스 장비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격들은 차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격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크립토크러시라고 하는 부분, 저희가 비트코인 여러 가지 이제 가상화폐, 인터넷 화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화폐들을 털기 위한 공격 시도가 전부 다 SSL을 통한 프로토콜을 이용한 공격이었습니다. 이런 SSL 프로토콜을 저희가 복구해서 감지를 할 수 없으면 이런 공격들은 언제든지 계속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같이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본넷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쓰고 있는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이 다 본넷 트래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하게 저희가 사람이 쓰는 트래픽이랑 봇이 쓰는 트래픽이랑 물론 좋은 봇이 많죠. 검색 봇도 있고 다양한 봇도 있지만 나쁜 봇이랑 좋은 봇이랑 포함해서 봇이 발생하는 인터넷 트래픽이 5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저희 사람이랑 봇이 중간에 혼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봇을 탐지하는 기능들도 디도스 장비는 앞으로는 갖춰야 됩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갖춰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미 알려져 있는 봇일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패턴, 이미 알고 있는 패턴으로 봇을 차단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봇이 들어왔을 때 이 봇이 좋은 봇이든 나쁜 봇에 대한 패턴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제가 허용할 봇, 허용하지 말아야 될 봇을 먼저 시그너처를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그너처 정의를 우회하는 공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봇들은
다양한 기능을 아까 공격 툴처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회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처음에 정상 사용자 검증 로직과 똑같이 동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스를 통과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공격이 유입된다는 걸 감지가 되게 되면 디도스 장비는 자동으로 정상 사용자 검증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바스크립트, 두 번째는 캡처,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비해변은 똑같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